녀석들 가벼운 뉴스로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에요.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손흥민 선수가 한 달 만에 네. 13번째 골을 리그 골을 성공시켰는데 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해리 케인이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단짝 해리 케인 손흥민 형제가 네. 있다면 허리케인 라디오에는 뚱뚱 형제가 있다. 그럼요. 네, 두 분 오늘 좀 열심히 해서 청취자분들한테 멋진 골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뚱불리불리죠. 네,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유리 작업하신다던 청취자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시네. 너무 추워갖고요. 작업 중단하고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위험한 데서 문자 보내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옥분 청취자도 73살 아줌마입니다. 학생들하고 먹고 싶어요. 사탕 좀 주세요. 사탕. 이거 지금 보내드릴 방법이 없네요. 사탕 쿠폰 보내드리죠. 간결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 인사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네, 어제 휴일날인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유임됐습니다. 그렇죠. 네, 유임됐고요. 이 법무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예.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를 했다 그래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춘천지검장에는 김치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주목받았죠. 유임입니다. 네. 채널A 사건이 연루돼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대체적으로 유임 그리고 현안 수사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 박범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좀 협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대검 관계자가 발표 직전에 확정된 인사안을 받아봤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총장 패싱 아니다. 박 장관은 맞지 않는 말이다. 기획조정부장과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기획조정부장의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 원전 수사 논란됐는데 유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 대전지검장은 이제 유임됐다는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지금 수사하는 데 아닙니까? 월성 네. 원전 네네. 1호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밤에 또 있다고 그러던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대법원 앞에 근조화안들이 늘어서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네, 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국회 탄핵과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이 녹취 내용에서 이 탄핵 부분을 언급한 것이 드러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대법원 조화 보내기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안이 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10수개의 화환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김두연, 박승서, 이세중 등 전 대한 변호사협회장 8명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볼 때는 그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인사가 인사권, 감찰권은 법무부 장관이 쥐게 하고 네. 수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게 하고 이런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관철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차기 대선 후보,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그것도 야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있었던 추윤 갈등, 윤석열 총장과의 이른바 윤석열 총장 때리기 현상 때문에 나타났던 것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충돌은 피하면서 검찰 개혁을 가져가는 거죠. 그럴 때 수사 지휘권은 피하고 인사권은 주도의 검찰 개혁,
바로 이 모습을 박 장관이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요. 근데 인사난 그 사람들 얼굴 이제 어제 뉴스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화면에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좀 네네.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검찰 인사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잘 일반인들은 모르죠. 예. 그런데 워낙 이제 그동안 충돌과 갈등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어떤 주요 검찰 요직보다도 뚱블리와 뚱커벨이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뚱커벨은 갑자기요? 마스크를 안만 써도 네. 그 아주 클래식한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네. 예, 머털 배추 머리, 통키 머리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요. 계셔도 알아볼 것 같아요. 가면을 네, 써도. 네. 머리만. 근데 네. 오늘 방송 여유가 많나요? 근데 배 수장 오늘따라 좀 말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좀 간결하게 좀 부탁을 아니 드릴게요. 저는 아주 간결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단일화하자 이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흥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상호, 정봉주 두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양당 통합을 전제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인데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하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통합 정신에 합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가만히 이 합의에 제외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후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이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에서 다소 뒤처져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정봉주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발표로 좀 쫓아가는 흥행 군불대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두 인물이 합의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후보 자격으로 이 합의에 이 단초를 만들면서 이 첫 단추를 깨면서 그만큼 좀 흥행을 위한 네.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상호 또 후보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우상호 의원이 출연했었고 보니까 내일은 박영선 전 장관이 네, 네. 출연 뉴스공장에 출연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뚱커벨이 그저 군불대기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 옛날에 시골에서 군불 떼봤어요? 떼봤죠. 군불이 뭔데요? 그때는 이제 아궁이에요. 예. 아궁이에 이제 우리가 지푸라기 등을 넣고서 이 불을 이렇게 싹 하면 그 불도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큰 불로 퍼져나가는 그 바로 군불대기가 되죠. 군불이라는 거는 그런 거가 아니고 아닙니까? 그냥 뭐 밥을 하거나 쇠죽을 끓이기 위한 용도로 떼는 게 아니고 그냥 방을 그냥 데피기 위한 거. 그냥 떼는 거. 예, 그 제가 그런 좀 전에 거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르죠. 아궁이에다가 지푸라기를 넣고. 자, 그 박영선 전 장관은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 단일화 합의 부분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우상호 의원처럼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법여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날 이 정봉주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앞으로 힘을 합치자,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넘어서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도 뭐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본인은 찬성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 저 김경래 PD가 국어 사전 찾아가지고 드래그해서 올렸어. 군불, 명사, 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방을 덮이려고 아궁이에 떼는 불. 누구 말이 맞아요? 아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꾸 개편의 군불대기 같은데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은 3월 1일 날 담판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3월 1일 날 이제 결정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예비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가리켜서 단일화 A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단일화 B조는 국민의힘 이제 본경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월 1일 날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3월 4일은 국민의힘 B조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두 사람 간의 협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금태섭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 능력이 본인이 이제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최대한 많이 하자. 일주일에 5-6번 해가지고 예. 시민들의 관심을 우리 두 사람 쪽으로 가져오자 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토론을 누가 잘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3월 1일 대체적으로 좀 분석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태섭 후보가 얼마나 약진하느냐 예. 또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은 뭐 TV 같은 데서 다 방송을 해주나요? 어떻게 돼요? 인터넷만 하나요? 아직 방송을 하는 곳도 있겠죠.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네. 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저 야권은 신경전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 토요일 날 KBS 그 심야 토론 네네.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이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전체 승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 치던데 자 3월 이제 초쯤에 있을 거란 얘기죠. 단일화가 A조 B조. 그렇죠. 어때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통상 큰 정당 소속 인물이 최종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힘 후보로만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거 보면은 뭐 단일화 이제 합의에 이르기까지가 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지 않나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서로 좀 이기려는 단일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론조사를 거치면은 두 후보 다 이 단일화가 되면은 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단일화 과정을 좀 풀어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사탕을 드려야 되는데 네. 다 사탕을 떨어졌어요? 드릴 만한 그 동기부여를 못 시켜주고 계세요 두 분이. 자 토트넘에는 얼마나 해야 돼요? 해리케인과 손흥민 형제가 네.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네. 허리케인 나 뚱 형제들이 좀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달여 만이죠. 200명대예요. 네, 3차 대유행 초기 수준으로 확진자 수는 내려갔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300명 이하로 내려갔는데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77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사탕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계속 해주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간결하게. 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수도권 확산은 오히려 늘었죠. 네, 이 지난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직전주에 비해서 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이 수도권 평균 확진자는 240명에서 264명으로 오히려 이 24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게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커진다는 게 그동안 이제 뭐 수도권 지역 사회에 잠복 감염이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이 임시 선별 진료소의 이 확진자 규모를 보면 전날만 해도 수도권 임시 선별소를 통해서 47명의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수도권 전체 확진자 207명 중에 한 20% 넘게 이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4-5명 중 1명은 그 별다른 증상 없이 찾았다가 확진을 받은 좀 그런 상황이라 이 잠복된 확진자가 많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오전에 기사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번 설 때 반드시 이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은 가지 말아라. 그리고 4인 이하가 모이더라도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네네. 지금 숨은 감염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식구들 중에 누가 숨은 감염자일지 모르니까 집에 4인 이하가 모이더라도 네.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수시로 좀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되겠죠. 예. 저 배 수장이 아까 사탕 달랬는데 안 드려가지고 약간 네. 삐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사탕 발림. 사탕 발림. 좋습니다. 하나 드릴게요. 제일, 사탕 발림. 제일 좋은 발림, 사탕 발림. 자, 괜찮죠? 안 삐지셨죠? 아니 그럼요. 뭐 사탕 하나에 뭐 허리케인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수도권 방역 수칙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반발이 거셉니다. 아주 거셉니다. 거의 허리케인급인데 오늘부터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영업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틔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영업 분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존대로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사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때가 이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반발을 하고 있냐면 이 불복하는 시위도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문을 여는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일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복 시 야간에 불켜놓는 그 시위에 돌입했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자 기본소득을 두고도 좀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네, 이 재난지원금의 보편 선별 논쟁을 넘어서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요? 기본소득. 아 기본소득 중요합니까? 네. 매우 밑줄 중요해요. 몇 개 쳐요? 밑줄 2004개. 왜? 이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해가 이제 2004년. 네. 야 깨알 정보 야. 사탕.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2004년. 이따 네네.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 2004년에 네, 기본소득이 중요하다. 오늘. 기본소득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에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서 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사대주의 열패 의식에서 벗어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언론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배 소장은 설 연휴 때 뭐 고향 마산이죠. 고향 내려갑니까? 아니 허리케인 출연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리고 올해 쌀값이 올라가지고 네. 그 기사 보셨죠? 물가. 예. 떡국 값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쌀떡. 예. 저 이번에 저 설 연휴 때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국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네. 무거워야 되니까. 네, 그래야죠. 예. 설날에 주실 거잖아요, 떡국. 안 줍니다. 네. 예. 각자 집에서 드시고 오시고요. 세배하러 오겠습니다. 안 돼요. 세배는 하지 마시고.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자고면 뚱불리 네. 정상 기자. 이런 소득이 기초 소득인가요? 아니면 기대 소득인가요? 그 기본으로 깔고 가는 소득. 기본으로 깔고 가는 소득. 본이군요. 본.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고향도 못 내려가는데 이 기회에 어머니께 한 말씀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음악 깔아드릴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어요? 왜 이렇게 사양하시는 게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이 아프셔서 아 진짜로요? 네네네. 오, 다음에 좀 건강이 좋아지시면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악 꺼, 김 PD. 예. 아프다잖아요.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